정자. 금요일부터 5시 반에 와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날 오는 친구들은 토요일 날 11시에 원래대로 오면 되고. 자, 선화중학교 우리 그것만 보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 문제였죠? 선화중 25번 문제만 한 번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선화중학교는 모두 예전에도 봤고 회식 때도 개별적으로 했고 하지만 이 문제 자체가 뭐 그대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해결 능력 자체가 중요한 거죠. 성남중학교. 이거 아마 두 번, 세 번째 푸는 친구들도 못 푸는 친구들 되게 많을 거라고 나는 예상이 되는데 25번. 그래서 공부할 때도 이 문제만 자꾸 이 문제만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왜 풀이 과정이 그렇게 작성이 되는지 내가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는지를 좀 느껴봐야 돼. 여기서 그림과 같이 넓이가 x 더하기 133이 있다. x랑 x 더하기 133짜리 정사각형이 여기 두 개가 있는 거지. 정사각형이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넓이가 x고 여기가 넓이가 x 더하기 133인데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되는 거지. 이제 두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 다음 줄 두 번째 줄이 사실 키포인트였던 거죠. 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차가 자연수라고 준 거예요. 지금 자연수가 되게끔 하는 x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되는 상황들만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라는 얘기죠. 한 변의 길이의 차가 자연수가 된다고 줬는데 이제 막힌 친구들은 이제 내가 루트라는 걸 좀 배웠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루트 x라고 하고 여기를 루트에 x 더하기 133 해가지고 뭐 이거 빼기 이거가 자연수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당연히 안 풀려요. 당연히 이 루트가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루트 빼기 루트가 자연수다라는 걸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차가 자연수가 되는 걸 당연히 써먹으라고 줬기 때문에 식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루트를 읽어서 표현하면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새로운 문자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실력이었다는 얘기인 거지. 내가 해결지를 알고 이 문제의 풀이를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난 처음 풀 때도 이렇게 했고 잘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이렇게 했을 거야. 루트를 씌워서 루트 빼기 루트가 자연수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난 A, B로 쓴 다음에 어차피 내가 A, B로 쓰면 이 A와 X, B와 X는 다 엮여있는 관계인 거잖아. 내가 쓸 수 있는 식이 우리 A 제곱이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한다면 B의 제곱이 X 더하기 133이라는 거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가 B-A가 자연수다라는 걸 써 먹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의 그 배우는 과정, 공부한 과정과 센스가 좀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여기서 여기를 빼는 순간 X도 사라지고 B-A도 나타난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식 작성을 하는 순간 B제곱에서 A제곱을 빼는 순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쓰는 공식, 합차 공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뭐 인수분해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청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건 인수분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부하자 우리는 빼시면 얘가 133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할 줄 알아야 되겠지? 133이 어떤 두 개의 이게 뭡니까? 이 구체적인 숫자의 형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정수인지 자연수인지 체크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 근데 내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니까 얘도 당연히 자연수가 될 거고 이건 음수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자연수가 아니라 얘 자연수인지 모르겠지만 0보다 큰 숫자가 될 거고 이거 더한 것도 0보다 큰 숫자가 될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나와 있는 거지. B-A가 얘가 자연수다라고 나와 있어요. 얘가 자연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자연수에다가 뭔가를 곱해가지고 133이 될 수 있는 거는 꼭 자연수가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내가 예를 들어 여기가 2고 66.5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왜 B 플러스 A도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을까? 라는 것도 좀 중요해. 왜 그럴까?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 더 밑줄 쳐야 되는 거. 맨 마지막 자연수 x예요. 자연수 x. 자연수 x니까 무슨 말이야? 이 a 제곱 얘가 자연수라는 얘기예요. x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지금 자연수가 되는 상황만 보라고 했으니까 b 제곱이자 x 플러스 133 얘도 자연수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제곱했을 때 자연수가 되려면 자연수 밖에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자연수에 벗어난 분수가 되는 순간 분수를 제곱하면 자연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겠죠. 엄밀히 증명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b-a가 자연수인 것 가지고는 b 플러스 a가 자연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x가 자연수라는 말 때문에 얘조차도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조차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숫자의 형태, 항상 어떤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다 이런 걸 풀어내는 문제는 이 자연수나 정수냐도 엄밀히 따져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뭐가 중요하죠? 대소관계 중요해요. 대소관계. 뭐가 큰지 작은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걸 모른다면 큰 쪽 작은 쪽 바꿔가면서 케이스를 더 여러 개로 분석하셔야 되겠죠. 여기는 A를 뺀 거랑 A를 더한 게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수학적으로 당연히 얘가 클 수밖에 없고 얘가 더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항상 기본 태도 두 가지인 거야.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다라는 걸 풀어내는 문제에서는 얘가 정수가 다 되냐, 그러니까 영, 양수 다 되는 건지 자연수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더 클 수밖에 없는 대소관계도 확실하게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는 끝이 났죠. 중요한 사항들은 다 얘기한 것 같고 이 133이 당연히 뭐가 될까요? 소인수 분해가 안 되는데 얘가 만약에 소수라면 뭐밖에 없어? 133 곱하기 1밖에 없는 거고 근데 소수가 아니라면 여러 개의 추가적인 어떤 조합이 또 나올 수가 있겠는데 얘는 이거 140 빼기 7로 나는 근데 140 빼기 7이 더 먼저 보여가지고 그렇게 한 거니까 너희들은 2 해보고 3 해보고 뭐 5 해보고 하면서 하시면 돼요. 7 곱하기 19가 되겠죠. 133도 은근히 많이 나오는 숫자여가지고 익숙해지면 이게 140 빼기 7로 보일 거야 아마. 그러면 7, 20개에서 하나 부족한 거니까 7 곱하기 19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내가 여기 왼쪽 오른쪽의 숫자를 한번 써볼게.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19 곱하기 7이 당연히 되겠네요. 너희들이 소인수 분해에 성공했다면 19랑 7이 올 수 있겠다.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의 조합 자체가.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놓칠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이번 시험에도 내가 무조건 나온다라고 했죠. 이 1 하나가 들어가는 게 이게 뭐 꼭 소수가 아니더라도 어떤 정수를 정수와 정수의 곱으로 찌는 상태에서 1 곱하기 정수 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정수, 음의 정수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1 곱하기 어쩌고 꼴은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분명히 또 실수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참 안타깝지만 여기 11명 중에서도 또 실수한 친구들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좋겠는데 이거 1 곱하기 어쩌고 꼴로 풀어내는 거 놓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시면 B-A가 첫 번째 케이스 19랑 7이 되는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가 133 곱하기 1도 당연히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꼴인 거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올 수 있는 A와 B의 조합은 얘가 B가 얼마란 얘기지? 두 개 더한 게 2B라는 얘기잖아. 우리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B-A가 19고 근데 반대로 썼구나. 미안해. 그거 바꾸자. 반대로 쓴 거 다들 알아먹었죠? 근데 B 플러스 A가 더 큰 거고 B-A가 작은 거니까 그럼 2B가 26이니까 B가 이 경우에는 1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응하는 A 값은 아무데나 집어넣어 보면 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케이스에 대응하는 B값, A값은 더한 거 반띵하시면 B는 60, 134, 67. 그 다음에 A는 6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두 개가 나올 거고 물어보는 거 이 A, B 자체는 문제에서 등장한 적이 없었고 내가 문제풀이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도입한 문제인 거니까 다시 X를 구해주면 X는 A와 B와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A의 제곱으로 구하면 간결하겠네. 물론 B 가지고 구할 수도 있지만 이거 가지고 이제 X로 마무리 지어주면 얘 제곱하시면 첫 번째 케이스의 X는 33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의 X는 66을 제곱하면 3600에 362번에 36 더하면 4356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 3600, 720, 36, 4356 두 개 더하면 4309 36이지 아니에요? 4392 이렇게 나왔네. 그래서 4번이 뭐 정답이 될 것 같고
흐름을 좀 기억하기를 바랄게요.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청라중학교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고 실제로 많이 틀렸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내가 써볼게. 너희들 루트에 x 더하기 133 마이너스 루트에 x가 자연수다. 이걸 뚫어놓아 찾아보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문자를 항상 도입하는 이유는 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문자를 어쩔 수 없이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면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끔 도입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 정신학교 거 했고 그래서 내가 왜 저기 왼쪽에 앉지 말라고 했지? 여기 가운데 4개, 5개만 앉는 게 좋죠.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이제 다음 시험지 청우중학교 숙제 한번 가볼게요. 청구랑 우리 서원중학교 2개였나? 하나였나? 하나였구나. 청우중학교 숙제 다들 왜 웃어? 뭐야? 안 했어? 왜? 한 개였던 것 같아. 내가 좀 배려를 해가지고 복습 많이 하라고 한 개 내주는 것 같은데 한누리 강한서 집에 가가지고 오늘 안에 보내세요. 오늘 안에 풀어가지고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고 점수까지 써가지고 보내세요. 여기 남길 수가 없으니까 한정판이란 얘기죠. 아니잖아. 하는 성이고 하는 가운데서니까. 청주학교 가볼게요. 이거 풀어보지 않고 듣는 거는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어. 얘들아, 숙제를 안 하면은 이 수업의 효율성, 퀄리티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잘 보이라고 숙제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점수는 너희들이 가져가는 거니까. 청주학교 거 한번 볼 건데 점점 어려워지게끔 내가 구성을 했다고 미리 얘기를 했으니까 뭐 당연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도입 개인이긴 합니다. 뒤에 문좀 닫아줄래? 열었어? 열어. 오케이. 자, 3번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안 틀리겠죠? 성호중학교 3번 같은 거 틀리면은 그냥 한 대 쥐어 박아 얘들아. 이거 루트 빼고 더하고 하는 거에서 우리 정수 부분 틀렸구나. 이거 몇 점 몇이다 뭐 이런 거 판단하는 거 실수하면 안 되겠지. 빼기가 나왔을 때 특히 조심하는 거고. 그다음에 4번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원 문제 나왔네요. 4번 문제.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랑 상관없이 4번 문제 원 부채꼴이 나왔어요. 4분 원이 나왔어. 원에 4분의 1조짜리. 어쨌든 원 문제니까 두 가지 반드시 해야 된다. 너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려면 그리고 당장의 시험을 위해서라도 원 나오면 뭘 체크해야 되죠? 중심, 반지름. 중심, 반지름이에요. 원은 중심과 반지름부터 만들어진 도형이기 때문에 이 원 문제가 나오면 중심과 반지름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적어줄게. 여러 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 중심하고 반지름을 체크하는 거는 그냥 습관이야. 이제는 습관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아직은 너희들이 습관이 안 됐으니까 지금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거고 이 문제를 뭐 틀리고 맞추고 할 것 같은데 습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4분원이 이렇게 나왔네. 문제 자체는 간단한 것 같은데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거니까 4분원을 얘기하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72라고 나왔는데 얘가 뭐 뺄 거 빼시면은 일단 6루트 2겠죠. 루트 72로 풀어도 되는 거고 6루트 2로 정리해서 풀어도 되는 거고 마지막에만 잘 써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AB 위에 어떤 C에서 OB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하자. 여기 어떤 점이 있고 여기 C라고 했고 수선의 발을 이쪽에 내린 걸 D라고 했고요. 저쪽에 내린 거를 이거 수선의 발이 아니야. 저쪽에 내린 거를 얘를 뭐라고 했어? E라고 했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여기가 중심이고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여기가 중심인 거지 지금. 여기가 중심이고 지금 원 위의 점까지 요 거리 자체가 반지름이다 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죠. 중심과 반지름 다 체크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OA가 3AD랑 같다고 했으니까 자, OA가 AD의 3배래. 3배.
그럼 AD가 얼마란 얘기야? 이 6루트 2의 3분의 1 조각이란 얘기니까 세조각 중에 하나란 얘기니까 여기가 2루트 2가 될 거고 뭐 남은 길이 체크하면 여기가 4루트 2가 된다. 요거까지 할 수 있겠죠? 그치? 5A가 AD의 3배다. 그대로 하시면 결국엔 이건 이 B를 준 거니까 뭐 3대 1 그럼 나눠지는 길이는 2대 1이다.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런 상황에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 여기가 지금 수선의 발이니까 당연히 지금 직사각형이 될 거고요. 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요 밑에 B에 대한 정도부터 가로의 길이를 얻었으니까 이제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세로의 길이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원 문제니까 당연히 반지름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또 드러나게 되겠지. 이거 O부터 C까지 연결한 게 이 원의 당연히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 그래서 OC의 길이도 반지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OA도 반지름이고 OC도 반지름이고 OB도 반지름이다. 이런 걸 거쳐서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6루트에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이 직사각형의 높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 제곱하시면 70이고요. 요 4루트 제곱하면 16에 2니까 30이어서 빼면 40이잖아. 거기다 루트 씌우면 루트 40이고 뺄 거 빼면 2루트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직각삼각형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반지름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도 이 원의 반지름일 수밖에 없다.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로 높이를 구하시면 결국에 넓이는 4루트 곱하기 2루트 10이니까 여기 써볼게요. 4루트 2 밑변 곱하기 2루트 10 높이 밑변 높이가 아니라 가로 세로죠. 얘가 8루트 20인데 8루트에 20인데 뭐 더 뺄 수 있는 게 있지? 이게 2의 제곱 곱하기 5인 거니까 2 하나 빼시면 16루트 5가 된다. 내가 정답에 2번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원 문제 이런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려면 또다시 뭐 이런 계산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피타고라스 못하는 친구들 없잖아. 지금 와가지고 피타고라스를 못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리고 이런 곱셈 기본 뭐 곱셈밖에 없으니까 뭐 바깥끼리 곱하고 안끼리 곱하고 빼고 빼고 다 할 수 있을 거고 내가 이 문제가 안 풀렸다면 얘를 체크를 못해서 그런 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오케이? 중심과 반지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뒤쪽에 넘어갔어요. 8번도 좀 복잡해 보이는데 8번도 한번 해볼까요? 8번도 복잡해 보이지만 얘도 지금 이 뿌리가 되는 수가 뭐죠? 이것도 우리 숫자 결국엔 옹기종기나 반복 문제잖아. 뭐가 반복되고 있는 거야? 2가 반복되고 있죠. 2. 지금 여기에 4, 16 2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엔 2를 뿌리로 갖는 숫자인 거죠. 2의 거듭제곱들인 거니까 얘는 그냥 2가 반복되고 있는 걸로 보시고 다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하시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는 내가 말해줬어요. 지금 얘도 반복되고 있는 그런 유형인 겁니다. 숫자 문제에서 얘가 루트 안쪽에 있는데 자, 16은 2의 4제곱이잖아. 2의 4제곱에 4제곱이 있는 거니까 바로 써볼게. 여기 2의 16제곱일 거예요. 4제곱의 통째로 제곱인 거니까. 그 다음에 다음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30제곱인 거니까 2의 32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지수법칙이 좀 기본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분자는 4의 6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6제곱 2의 12제곱이 되겠죠? 여기가 2의 12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16은 2의 4제곱인 거니까 4제곱에 7제곱해서 2의 28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그치? 끝났는데? 이 지금 4차이잖아, 4차이. 그럼 얘는 뭐예요? 이 안쪽이? 약분하시면 2의 4제곱분의 1 되는 거지? 결국엔 요거네. 얘는 결국에는 약분하면 루트 안쪽에 2의 4제곱분의 1이 남게 되는 거겠죠. 이게 지금 눈에 안 들어온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2 더하기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여기 전체에다가 내가 2제곱을 곱하면 얘가 분배법칙에 의해서 2의 분배법칙과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5제곱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에 1, 3, 1제곱 더하기 3제곱이랑 3제곱 더하기 5제곱은 결국에는 이 두 개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이 두 개만큼 곱해지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여기서 이게 보이겠죠? 이 밑에가 이런 거죠. 얘가 2에 12제곱 분자랑 똑같이 한번 써봤을 때 2에 28제곱 이렇게 써봤을 때 여기에 2에 4제곱이 추가로 곱해져 있는 거랑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체끼리 지수가 다 4개씩 차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쌤은 2의 4제곱분의 1로 바로 보였던 거고 안 보이는 친구들은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너 2의 16제곱이랑 32제곱 계산 못하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가 뭔가 풀리게끔 뭔가 규칙이 보이게끔 간결하게 처리가 되게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뒤늦게라도 보일 수가 있겠지. 뒤늦게라도 약분이 된다는 거. 2의 4제곱분의 1이고 루트까지 처리하시면 얘 양수니까 루트 처리하면서 2의 제곱분의 1 지수 반띵하면서 밖으로 내보내면 4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요. 8번 문제도 어렵게 느껴진 친구들은 우리 지수법칙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곱셈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지수의 표현인 거니까 지수법칙들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왜 약분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얘가 2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보이려면 뭘 알고 있어야 돼? 우리 2의 거듭제곱들 내가 2의 10제곱까지는 외우라고 한 이유들이 다 이런 문제 때문인 거죠. 뿌리가 2인 숫자들은 친해져야지 눈에 들어오는 거야. 3의 거듭제곱도 마찬가지인 거야. 2, 4, 8, 16, 32, 64, 128, 512, 1024까지 그 다음에 3, 9, 27, 81, 720, 240, 329까지 그런 숫자들은 알고 있어야 더 눈에 잘 들어오겠죠? 됐습니다. 8번 문제까지 했고요. (13번) 가볼까? 13번 다음 페이지 13번. 근데 맨날 내가 다짐을 하거든. 이제 이 문제 안 하고 싶다,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싶은데 근데 뭔가 아직까지는 좀 찝찝함이 남는단 말이지. 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3번 문제. 그리고 당연히 너희들이 뭐라고 적어야 돼? 13번 위에다가는 네 글자. 이제 우리 두 글자로 하지 말자고 했잖아. 뭐예요, 네 글자? 규칙 개꿀. 빨리 적어놓으세요. 규칙 개꿀. 계속 똑같은 문제잖아. 규칙 개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잡수시면 된다 이런 거지.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가 돼버린 거야. 우리한테는 규칙 개꿀인 거고 얘는 지금 유리화를 하면 간단해지겠네. fx가 나와 있는데 유리화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 목적에 맞게끔 더 간단해지면 유리화를 하는 거고 뭐 간단하지 않고 더 복잡해지면 가만히 놔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루트에 x 더하기 2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에 x 마이너스 1 루트 더하기 루트가 있으니까 이건 합차 공식으로 유리화를 할 수밖에 없겠네. 여기에 3이 있고 분모 분자를 뭐를 곱해야지 유리화 되는 거야? 얘 빼기 얘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곱이 더 큰 걸 앞에다가 두고 유리화하는 건 습관으로 들어져 있을 거니까 요 x 더하기랑 x 빼기 1 얘가 더 큰 거니까 그냥 요 상태 그대로 유리화를 하시면 되겠지. 이 순서 유지하면서 루트에 x 더하기 2 그 다음에 빼기 루트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 유리화가 될 거고 위에도 똑같은 거를 곱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유리화를 해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쓰여지니까 앞에 거의 제곱 x 더하기 2에서 뒤에 거의 제곱 x 마이너스 1을 뺄 거니까 3 되겠네요. 그럼 3하고 3 약분되면서 결국엔 여기 곱해진 이놈 자체가 fx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실 유리화 하기 전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알았지? 몰랐나? 이 제곱과 제곱의 차, 뺄셈의 결과가 여기 위에 딱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유리화를 안 해봐도 이놈 부호 반대로 바꾸는 게 유리화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했었잖아. 안 했나? 했을 텐데 분명히. 안 된 거 없었고. 루트 5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
분의 3 유리한 거 얼마예요? 얘 부호 반대로 바꾼 거 없다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 제곱과 제곱의 차이가 분모에 딱 박혀, 분자에 딱 박혀 있다. 그럼 얘가 합차로 인해서 5 빼기 2가 밑에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약분되고 그냥 1 처리가 될 거고, 결국엔 얘는 그냥 얘 부호를 반대로 바꾼 놈이 살아 있을 수밖에 없겠지. 루트 5 더하기 루트 2 이런 것들을 실력으로 차곡차곡 쌓아가야 똑같이 위화하더라도 시간이 더 단축될 수가 있는 거죠. 언제까지 맨날 곱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 것들은 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 제곱하고 제곱의 차가 3 차이 나는데 그게 딱 위에 있잖아. 이거 부호 반대로 바꾼 게 그냥 유리화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랄게. 실력 향상을 위해서, 안 되면 그냥 하세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fx는 이렇게 루트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에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이제 내가 간결하게 다 정리했으니까 우리가 분모보다는 분자꼴로 표현되어 있는 게 더 편하니까 이제 뭐 어떻게 알아요? 2부터 48까지 집어넣으래요. 이거 47개를 더해보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규칙 개꿀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고, F2 집어넣을게. 한 2개 내지 3개만 쓰면 규칙은 그냥 만들어질 거다, 나올 거다. 이 집어넣으면 루트에 4, 2인 거 알지만 계산 안 할게요. 규칙을 파악하고 싶은 거니까 루트 4 빼기 루트 1.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얘는 루트에 5 빼기 루트에 2. 이런 것들을 다 더해 나갈 거지.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루트에 6 마이너스 루트의 4. 이쯤까지 했을 때 나는 그냥 규칙이 보일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얘가 바로 다음 거랑 지워지진 않지만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4가 나왔으면서 이걸 줄을 더했을 때 건너 뒤에 거랑 날아갈 거고, 이거 한 번만 더 확신이 없으면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볼게. 여기가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올 거니까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당연히 지워지겠죠. 아, 이렇게 두 칸 다음 거랑 지워주는구나. 뒤쪽 거랑 지워주는구나. 그러면 얘 루트 5도 이 다음에 뒤쪽 거랑 지워질 거고, 루트 6도 이 뒤쪽에 다음 뒤쪽에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면서 다 지워지겠죠? 이렇게 지워진다는 얘기고, 그럼 난 규칙을 파악했으니까 또 마지막 3개 정도만 한번 써볼게요. 마지막 46부터 F에 근데 쓸 필요가 있을까? 이거? 쓰자. 써보자. 저거 뭐 안 돼? 루트 4 아닌 것 같은데. 어디? 나 틀린 거 있지 말자.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4가 아니라 루트 3인 것 같아. 아, 그러네. 아, 그래서 내가 그럼 규칙을 잘못 봤겠네. 루트 3이네. 고마워.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써봐야겠구나. 지금 지워지는 게 안 보이는구나. F에 5까지 가야 되겠구나. F에 5까지 가면은 얘가 루트에 7 마이너스 루트 4니까 이렇게 지워지는구나. 루트에 4. 땡큐. 할 뻔했다. 그러면 이거 뭐야? 다다음 뒷게 아니라 다음 뒷거랑 이렇게 지워지는 거구나. 그럼 얘는 여기랑 지워질 거고, 지금 앞쪽에서 안 지워지는 게 뒤쪽 거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대칭성에 의해서 저 뒤쪽에 사람인 것도 뭔지 알 수 있는데 한번 쓰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맨 마지막 거 얘도 3개가 나와 있으니까 마지막 것도 3개만 써보자. 여기 뭐야? 46, 47, 48. F에 46 써보면 얘는 46 집어넣는 건 48 빼기 45 루트에 48 마이너스 루트에 4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F에 47 집어넣으면 얘는 49 마이너스 46이 될 거고, 마지막 F에 8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야? 48 루트 50 마이너스 루트에 47이 될 거라서, 자, 이제 여기서 대칭성에 의해서 살아남을 거는 뻔해요. 이게 앞에 뒤쪽 거 3개가 남았잖아.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얘는 맨 마지막 3개의 앞쪽 거 3개가 남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도 이제 확신을 못 갖겠으면 한번 확인을 해볼게. 여기 45짜리가 이제 뭐가 있을까? 45짜리가 47 빼기 44가 있겠죠? 47 빼기 44. 그럼 여기에 이 더하기 루트 47하고
요렇게 날아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루트 46이 위쪽에 있었을 텐데 얘랑 이렇게 날아갈 거고요. 여기랑 날아갈 거고 얘네들을 지울 수 있는 놈들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칭 관계로 앞에 쪽에 뒤쪽 거가 나왔으면 그러니까 내가 맨 왼쪽에서 두 번째 게 나왔으면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게 남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앞쪽에 이 뒤쪽 거 세 개가 나왔으니까 맨 마지막 세 개의 앞쪽 거 세 개가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랄게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빨리 처리할 수가 있을 거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조금 더 많이 써가지고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요거 세 개랑 요거 세 개가 남는다. 그럼 내가 계산할 거는 이 F2부터 F48까지 다 더하면 얘만 계산해주면 되는구나. 6개가 나왔으니까 좀 계산을 해야 되겠네. 이거 해보자 이제. 얘가 5루트 이거 써볼게. 이거 5루트 정리합시다. 이제 덧셈 뺄셈 할 거니까 무조건 뺄 거 빼주셔야 됩니다. 5루트 2고요. 그 다음에 얘는 7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3, 4루트 3, 4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요거 먼저 하자.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요거 이쁘게 이제 동류항 처리하듯이 정리만 해주면 4루트 2, 3루트 3, 6 이런 꼴이 나오겠네. 정답이 어디 있어? 6, 4루트 2,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형태로 똑같이 써보면 6 더하기 4루트 2 플러스 3루트 3이 될 거다. 그쵸? 됐죠? 위에는 고등학교 가서도 진짜 많이 보게 될 문제인 거고 고등학교 2학년을 가시면 너희들이 이거 중학교 때 규칙 개꿀로 풀었던 건데 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와. 그때서도 이제 이 숫자들을 열거해서 관찰하는 것 자체가 그냥 고등학교 2학년의 단원으로 있거든.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건데 그럼 왜 이렇게 대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지도 조금 더 엄밀하게 들어갈 거긴 해요. 그리고 참고로 내가 아까 실수하긴 했는데 이게 3차이면 3개가 남을 수밖에 없어.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3번 다음 거랑 지워지는 관계. 그러니까 이게 요 숫자가 이 숫자를 커버 칠 때 상쇄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3차이기 때문에 다음 거에 이 똑같은 숫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좀 이해가 되나? 그렇지? 얘가 얘를 커버 칠 때 이 3차이 나는데 여기에서 얘가 커버가 될 때라는 건 3번 뒤쪽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앞에 여기 3개가 남게 되고 뒤에 3개가 안 지워지고 남게 된다. 또 알 수 있었죠. 만약에 문제가 루트에 x 더하기 3이고 여기 루트 안에 뭐 예를 들어 x 마이너스 2가 있었어. 이런 꼴이 있었어. 그러면 5개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5개가. 참고만 하시고 이거 가지고 간략하게 풀고 넘어갈 거 아니니까 너희들은 다 써봐야 돼요. 3개, 4개 정도. 그 다음에 여기가 볼만한 문제가 질문. 우리 오늘부터 이제 시험 때문에 할 거니까 혹시 숙제한 친구들 중에서 여기 13번부터 18번까지 쌤이 안 하는 것 중에서 혹시 도저히 안 되겠다. 자신 있게 질문할 친구도 있나? 없으면 19번부터 24번까지 중에 25번까지 중에 있나? 25번은 어차피 할 거였고 25번 어차피 할 거였고 나머지 괜찮나요 그러면? 아니요. 안 괜찮아요? 뭐가 안 괜찮아요? 19. 19번 안 괜찮아요? 19번이 안 괜찮군요. 네. 19번을 괜찮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그쵸? 네. 자, x 더하기 y가 있고요. 곱셈 공식 문제가 되겠네요. 19번 문제. 19번 문제. 그럼 공식들은 이제 머릿속에 꽉 박혀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뭐 x 플러스 y가 있어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 두 개를 엮어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거는 x, y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뽑아낼 수가 있겠죠. 55인 거니까. 그치?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x랑 y에 대한 합과 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x분의 1, y분의 1의 합을 계산할 수가 있겠니?를 묻는 거니까 얘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지? 당연히 통분을 해봐야 될 거고
우리가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너희들이 이거 분모가 다른 두 분수를 봤을 때 통분을 해보잖아요 원래. 그잖아. 내가 지금 강요하고 어거지로 짜맞추는 게 아니라 통분을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지금 이거 자체로 심플하게 관찰이 안 되는 거니까 x, y네 여기가 y 올라가고 여기 x 올라갈 거니까 자리만 조금 바꿔서 써보면 x 더하기 y가 되겠죠. 얘를 구하라는 문제인 거니까 너가 얘는 3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결국 문제가 뭐로 바뀌는 거야? 곱을 구할 수 있으니까 나와 있는 건 뭔데요? 이거 두 개인데요. 그럼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곱을 뽑아내면 되겠죠. 요거 제곱에다가 얘 빼면 2xy예요. 그러니까 9에서 15를 뺀 마이너스 6이 2xy인 거니까 xy가 마이너스 3이다.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세히 한번 다시 써볼게. x 플러스 y의 제곱 자체가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인 거지. 거기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빼내시면 당연히 2xy만 남게 될 거고 이게 값으로 지금 9고요. 값으로 15라고 했으니까 얘가 값으로 마이너스 6이다는 얘기니까 xy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네. 4번이 될 거고요. 지금 질문한 친구들은 통분을 안 해봐서 질문한 건가? 그렇지? 내가 통분을 했는데도 못했어? 했는데도 못한 건 뭐야? 통분을 해볼 생각을 못했다.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 아직 시험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하면 돼. 잘 생각을 해봐. 초등학교 때부터 이 분모가 다른 분수의 합을 할 때는 통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웠을 거예요. 그것도 그냥 그 습관으로 자리가 잡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아직 좀 어색해가지고 못 해봤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해보자. 그다음에 마지막 25번 문제. 25번 문제 갑시다. 얘가 x랑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자연수 a, b에 대해서 하시니까 여기도 또 다시 자연수 a, b. 숫자 조금 나왔네요. 우리 생각을 해봐도 이 인수분해가 되게끔 만들 수 있는 A, B의 조합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숫자들을 적절하게만 잘 잡아주면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자연수 A, B라는 조건이 왜 걸려 있을까? 뭔가 유한계로 확정 지어주기 위해서, 유한계로 압축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수 조건이 있겠죠. 그리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수란 말이 없으면, 정수란 말이 없으면 우리가 분수끼리의 곱셈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훨씬 복잡해지고 풀 수가 없겠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연수 당연히 밑줄 쳐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2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x 더하기 2x 이거 무슨 케이스입니까? 인수분해에서 일단 당연히 기본 공식 구조 안 보이니까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문자가 여러 개인데 내가 마땅히 보이는 게 없다. 그러면 차수가 낮은 놈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정리해 보는 건 당연지사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x가 2차고요. y로 봐도 2차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주인공 삼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나는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한번 해볼게. 자, 바로 적을 거니까 따라오세요. x에 대한 2차,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얘기는 x만을 문자로 보면서 x에 대한 최고차, 다음차, 다다음차 이렇게 내려가면서 정리한다는 얘기지. 그럼 x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 즉 몇 x로 표현되어 있는 게 거기 3yx가 있고 ax가 있어요. 그럼 3y랑 a가 1차항의 개수로 묶여 들어가겠죠. 3y 더하기 a의 x입니다. 이게 x에 대한 1차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아예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싸그리 뭉쳐서 x에 대한 상수항으로 묶여 들어가게 되겠죠. 공통수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지. 2y 제곱, 2y의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by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어렵죠? 어려운데 자
해보자. 우리 결국 이거 뭐 퍼즐 맞추기 문제가 좀 되는 거잖아. 퍼즐 맞추기 문제. 잘 봐봐. 너희들 이런 문제 경험 자체는 좀 해봤을 거야. 여기 뒷부분이 이제 상수항에 모여져 있는 게 또다시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얘를 y에 대한 1차식 두 개로 찢은 다음에 그 두 개를 더해서 3y 더하기 a를 만드는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했었잖아. 그쵸? 그럼 이게 개수가 지금 딱 3y라고 주어져 있는 게 얘가 아주 중요한 단서야. 3y라고 나와 있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3y라고 나와 있는 거. 그러면 여기 이 뒷부분에 y에 대한 2차식이 얘가 2y, y 플러스 달고 있으면서 이런 어떤 2y로 시작하는 식과 y로 시작하는 식의 곱으로 표현된다라는 얘기죠. 그치? 따라오니? 최고차항 계수가 x에 대한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지금 1로 찢었을 때 이렇게 돼야 3y 어쩌고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내가 2y랑 y, 2y 제곱은 2y랑 y로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조합이 경우의 수가 좀 많이 나오겠죠? 왜? 마이너스 9를 이제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도 당연히 자연수 매칭이 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건 조금 되나? 자연수가 돼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b도 지금 자연수가 되게끔 하려면 여기가 또다시 얘가 숫자로 구분했을 때 이렇게 2랑 곱해서 1이랑 곱해가지고 더하는 게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도 지금 자연수일 수밖에 없다. 아 정수일 수밖에 없다.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럼 내가 9를 찢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다 한번 써볼까? 마이너스 9를 찢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있을까? 일단 9 마이너스 1 다 써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3 마사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9 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 앞에 있는 y에 대한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9가 이쪽에 들어가고 이쪽에 들어가냐 이쪽에 들어가냐는 또 다른 조합인 거야. 그래서 이거 자리 바꾼 것까지도 다 해야 돼요. 대칭성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하고 9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인 거,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9고 여기가 1인 거, 이렇게 6개를 다 따져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노가다인 것 같은데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을까? 여기다 바로 써보자. 우리가 이제 b랑 이거에서 만들어지는 b값, a값을 한번 써볼게. 자, 천천히 따라와봐. 9랑 마이너스 1이 여기 꼽혔다고 생각해볼게. 여기가 플러스 9,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꼽혔다고 해보면 지금 요 b라는 건 크로스의 합이죠. 마이너스 2와 플러스 9가 만나가지고 플러스 7로 만들어질 거니까 여기는 7이라는 자연수가 만들어지는 거 오케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전체적인 x에 대한 크로스를 보면 지금 요 1차식 두 개의 합이 1창의 계수에 꽂혀야 되는 거니까 이거 3y에다가 플러스 8 되면서 a 자리가 딱 8이라는 자연수가 꽂히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정답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예시를 들었으니까 이제 좀 걸을 것들 한번 걸러보자. 그럼 이제 내가 이제 걸을 게 뭐냐? 봐봐. 어떻게 b와 a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느껴봤잖아요. 첫 번째 b는 이 2차식의 크로스에서 2와 이 아래쪽의 숫자의 곱과 1과 위쪽의 숫자의 곱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 놈이었고 그 다음에 이 a는 이 식끼리 더했을 때 만들어진 이 뒤쪽 숫자의 합이 그냥 a가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걸을 게 이제 생겼지. 뭐가 생겼어? 이거 될 리가 없죠. 3-3 하시면은 a가 0 된다는 건데 지금 a가 자연수가 되게끔 하라고 했으니까 얘 합쳤을 때 자연수가 안 돼요. 자연수가 안 돼요. 이거 음수예요. 그 다음에 얘 자연수니까 나올 수 있겠고 얘 자연수 안 돼요. 그 다음에 얘 안 돼요. 이렇게 다 따져보지 않아도 4개는 걸러집니다. a가 자연수가 되는 상황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로 내가 A 때문에 6가지 케이스 중에 4가지를 해보지도 않고 걸은 겁니다. 내가 그걸 보여주려고 하나를 직접 한번 해본 거야. 어떻게 A가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답은 나와봤자 뭐 2개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뭐야? A 더하기 B의 값을 모두 고르면? 근데 보기가 2개잖아?
두 개가 오네. 그죠? 두 개 나온다는 뉘앙스가 풀풀 숨기고 있네. 여기서 하나 더 나오고 일단 답 하나 찾았어. 15야. 하나는 15. A 더하기 B가 될 수 있는 거 모두 고르라 했으니까 15가 거기에 있어야 되고 15 15가 아니구나. 15가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 2번, 5번 찍어도 2번, 5번 찍으면 안 되겠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찍는 친구들은 없을 거니까 가보자. 마이너스 1과 9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지우 써볼게. 마이너스 1과 9가 들어가는 케이스라면 마이너스 1과 9가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라면 일단 A가 더 쉬우니까 먼저 보여보자. 이게 3Y 더하기 8인 거니까 이 케이스 A가 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값은 18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니까 17이 되겠네요. 17. 따라서 이때는 합이 될 수 있는 값이 25가 되겠고 15랑 25 두 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거 문제였죠. 다분히 경우의 수적인 생각이 조금 들어간 문제고 거기 자연수라는 조건은 이 경우를 압축시켜 주기 위해서 준 정도구나. 또 우리가 어느 정도 노가다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어요. 마지막 문제가 좀 어렵겠네. 마지막 문제가 이제 시험 당일날 시험장에서 봤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나머지 문제도 개별적으로 질문할 거 언제든지 해도 되니까 내가 만약에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한 게 있다 하시면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독 질문이 좀 많아졌어. 그러니까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쌤한테 카톡이나 전화로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는데 굉장히 난 좋은 그 현상인 것 같아. 아 너희들이 드디어 나한테 마음을 열었구나. 약간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제 좀 공부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좋아요. 굉장히 질문이 많아. 어제도 새벽 1시 반에 질문 와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나는 보통 한 3시, 4시쯤에 자니까 저는 새벽 맥시멈 한 2시까지만 생각하면 돼. 질문할 것들은 새벽 2시 전까지는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대박이지? RPM 가보자. RPM 가서 우리 어차피 RPM 내가 바꾸라고 하긴 했는데 이 개념도 이제 우리 끝났잖아. 제곱수 파트가 끝나고 곱셈분이 인수분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리가 됐으니까 오늘은 그거 총정리만 한번 해볼게. 어디다 할 거냐면 자 56페이지 책을 안 들고 온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알아서 밑에다 하시고 56페이지 한번 해볼게요. RPM 56페이지에 이렇게 조금 적을 것만 적으면서 넘어갈 거예요. 이제 여기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 파트는 더 이상 개념 수업을 할 부분이 없어요. 아주 여러 번 설명했고 다 아는 내용들이라고 난 믿고 싶으니까 이 4-1에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전개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한번 다짐만 좀 적어보자. 전개는 절대 이렇게 화살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우의 수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 우리가 식하나 너희들은 거기에 경우의 수 네 글자만 적어놓으면 되겠죠. 전개는 다 경우의 수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A 더하기 B A 더하기 B 뭐 이런 것들을 전개한다고 해도 너희들이 3개 곱하는 거를 중학교 시험에서 볼 일은 없겠지만 전개는 전적으로 경우의 수적인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물론 결과론적으로 그게 맞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안 돼요. 실력 향상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전개는 경우의 수가 안 나죠. 어떤 경우의 수인데? 괄호 한 개당 그러니까 곱해져 있는 그 식 한 개당 한 개씩을 뽑아서 곱셈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전개하는 거니까 3개의 식이 곱셈이 되어 있으면 한 개당 한 개 뽑아서 뭔가 3개가 곱셈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런 조합들을 다 쓰는 게 전개의 과정인 거지.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경우에도 적어놓고요. 나머지는 넘어갈게. 거기 밑에 4-3번에 유리화, 우리 합차를 이용한 유리화
또 이제 수업을 여러 번 했던 거고 오늘 방금도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정리할 거는 이제 인수분해 파트인데 이번에 청라중학교가 인수분해가 안 들어가면서 내 거의 대부분의 지분이 청라중학교인데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뭐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냥 합시다. 인수분해까지. 인수분해를 하면 어차피 곱셈 공식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정리만 한 번만 해볼게요. 72페이지에다가 모든 것들을 쭉 정리해 볼 건데 넘버링으로 가자. 마지막 정리예요. 마지막 정리. 마지막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인수분해 총정리입니다. 총정리. 인수분해. 이제 이틀이 박혀 있으면 너희들이 어렵다라는 인수분해 공포증에서 조금은 벗어나게 될 거니까 첫 번째 항상 쓰는 거죠. 항상 쓰는 거 기본 공식입니다. 근데 그 공식조차도 직접 전개해 보면서 왜 그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건지 살펴보시고 전개를 할 때는 경우의 수적인 생각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기본 공식도 암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암기할 때도 좀 사이즈 있게 암기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통 인수적 공통 인수 내가 대놓고 모든 항들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보인다. 그럼 묶어내면 인수분해가 1차적으로 종료가 된다. 거기 예시들 같은 건 뭐 이렇게 써져있죠? MA 더하기 MD 당연히 시험에는 이딴 기본적인 형태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M이 다 들어가 있네? X가 다 들어가 있네? 묶어내면 되겠구나. 하나만 더 써보면 이런 것들 은근히 이런 것들을 못 봐.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으면 X로 묶어내면 인수분해가 끝나는 건데 그거를 은근히 못해요. 다 들어가 있는 공통인수가 보이는 게 보려고 노력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인 거야. 기본 공식과 공통인수는 기본 중에 기본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공통 부분이죠. 공통 부분인데요. 공통 부분은 드러나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찾아내야 될 수도 있어요. 드러나 있을 수도 있고 찾아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거 이지 버전 이렇게 써볼까? 이지 하드 이렇게 있는데 공통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대표적인 유형 자체가 우리 치환 같은 거죠. 치환 같은 거. 내가 만약에 예시를 써보면 이지 버전은 이런 거지. x-y의 제곱 더하기 3의 x-y 더하기 2. 이거는 모든 항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는 부분이 반복은 되고 있구나. 그럼 내가 x-1을 y를 t라고 치환을 하든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그냥 한 몸으로 생각을 하든 그럼 얘가 무언가의 제곱, 어떤 놈의 제곱